메뉴에 글쓰기를 누르면 요런 식의 창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다가 글을 적게 되시는 겁니다. 보통 적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PPT로 알려드린 방법과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한다, 또는 내가 이 노출을 시키고 싶은 어떤 대상층이 어떤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제목이랑 본문에다가 그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게끔 적어주셔야겠죠. 이 커버 사진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은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 구름 모양은 뭐냐면 SNS에서 배경사진을 불러오는 건데요. 내가 등록해 놓은 클라우드나 아니면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불러다가 입힐 때 활용을 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포스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또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있네요. 어떤 게 준비가 돼야 되냐면 바로 내가 글을 쓰는 것보다는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포스팅을 해야 될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땐 먼저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사진만 있는 것보단 사진과 함께 동영상이 있다면 사람들 일단 뭐랄까 네이버에선 검색 순위가 조금 더 위쪽으로 책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난 동영상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럼 동영상은 빼고 사진이라도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이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툴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때 배운 거 제일 간단한 툴로는 RC 동영상 만들기. 그쵸? 그 외에도 뭐 비바 비디오를 쓸 수도 있고 벨로라는 어플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할 텐데요. 일단 제일 간단한 건 아마 RC 동영상이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요런 것들로 일단은 준비물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만 있으면 안 되고 일단 뭐 해야 돼요?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키워드 검색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었던가요? 아까 전에 봤던 자동 완성어, 연관 검색어, 또 네이버 광고. 이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했고 파워링크 광고를 얼마나 많이 클릭했느냐, 그 광고 대비 클릭률 같은 걸 보았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조회를 했고 클릭을 많이 했느냐, 이걸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관심도라든지 그 안에서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광고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키워드 마스터,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랑 동영상을 옮기는 것을 하셔야 될 텐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PC에 어떻게 옮길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 USB 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두 번째 방법은 얼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샌드 애니웨어라는 어플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적지 말게요. 그냥 샌드 애니웨어라고 적을게요. 요런 어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PC에 옮기는 거야 워낙에 방법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하나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PC 카톡이라고 하죠. PC 카톡으로 사진을 내게 보내기로 보내고 그거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워낙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샌드 애니웨어만 너무 믿었다간요, 가끔 이제 어플을 설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샌드 애니웨어는 내 PC에도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지만 내 핸드폰에도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PC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어플을 또 설치를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럼 샌드 애니웨어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USB 케이블로 옮기는 건 제일 기본이니까 요런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샌드 애니어로 옮기는 거, 그 다음 이제 PC 카카오톡으로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 만약 케이블도 없고 샌드 애니어도 없는 상태라면 PC 카카오톡으로도 옮길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방법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사진을 옮기고 키워드를 검색했다면 그럼 이제 블로그를 쓸 준비가 된 거예요. 그죠? 자, USB 케이블로 옮기는 거 설마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일단 손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자, PC카톡 다들 아시죠? 얼마 전에 해봤으니까 우리 모르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1시 이후에는 제가 조금 쉬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그 뒤에 시간을 공강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함께 데이트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일단 요런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 자,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층들을 내가 선정을 해서 어떤 대상층들이 좋아할 만한 게시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것을 타겟 고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는 어떤 고객이 그것을 보고 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그렇다면은 먼저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글을 적어야 그 고객의 공감을 끌어올 수가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내 포스팅이 제대로 먹혀들겠죠? 그래서 타겟 고객을 선정하시고 이 고객이 원하는 바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것을 키워드를 뽑게 될 거고요. 그쵸? 그러고 그거를 내 포스팅에다가 녹여내는 게 관건이겠죠. 그때는 보통 적을 때 내가 어떻게 적냐면 아마 기, 승, 전, 결의 형식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라고 한다면 먼저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서부터 얘기해서 이런 서비스를 쓰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까지를 안내할 수 있는 글을 적어서 기획을 해주시는 게 원래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에 대한 내용은요. 저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원칙대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30페이지,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 이미지, 그리고 스토리텔링, 장점, 컴플레인 요소, 예약 방법까지 해서 이렇게 한 흐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원래대로라면 기본적인 부분일 거예요. 아니, 굳이 책을 찾으러 안 가셔도 되는데 왜냐면 그걸로 안 할 거예요 오늘. 안 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참고할 페이지 수만 적어놓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쓰실 거는 뭐 오늘이라기보다 오늘 내일 안에 쓰실 거는 기본적인 포스팅을 그냥 쓰실 거거든요. 일상적인 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기승전결까지 따져서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기까지 따져서 기획을 제대로 해서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엔 너무 버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또한 저 또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쓰는 게 잡블로그 형식이니까 그런 형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걸 그냥 싹 어느 정도는 무시를 해요. 그냥 일상적인 포스팅이라고 할 때는요. 가볍게 쓸 때, 그러니까 약식으로 쓸 때는 사진부터 배열을 하세요. 사진을 내가 찍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쭉 배열하면서 나는 어떤 순서로 대충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순서대로 사진을 배치를 해놓는다면은 그러면 내가 그에 맞춰서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쓰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고객이 원하는 바가 잘 녹여지게 하는 거 이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바고 거기서 이제 기획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글들 또는 어떤 간단한 리뷰 이런 것들을 올릴 그냥 가벼운 포스팅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먼저 사진부터 좀 배열을 해보시고 그 사진에 맞게 글을 적으시면 그래도 시간 순서에 맞게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보통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잘 적을 생각이겠죠? 글을 적고 그 다음에 그 글에 맞는 사진을 넣고 또 적다가 또 글을 적고 그 다음에 또 그 글에 맞는 사진을 넣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반대죠. 저는 사진부터 배열하고 그 안에다 글을 쓴다고 했지만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말하려다가 중간에 까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진을 나중에 이거 더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네, 나중에 또 내 포스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자꾸 하다 보면 내 포스팅의 그 글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정은 많이 거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쓰실 때 좀 제대로 적으셔서 올리는 게 맞고, 그랬을 때는 사진부터 배열해서 그 안에 글을 적는 게 그래도 말하려는 걸 빼먹지 않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기획을 따로 안 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진부터 배열하는 쪽으로 저는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진을 한번 배치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진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배치를 하실 겁니다. 지금은 제가 포스팅 자체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이 무엇을 뜻한다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첫 번째 사진이란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사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물론 내가 뭐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옮겨놨다면 그 옮겨놓은 곳이 하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장을 옮기고 싶다. 또는 세 장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끝 번째 사진은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고 열기를 하시면은 세 장이 선택돼서 들어올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만 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포스팅 기본적인 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 기본이에요. 자, 일단적으로 내가 하나의 사진을 선택을 할 때는 한 개만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속된 사진을 선택할 때는 Shift를 눌러 선택하는 거고, 비연속된 사진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사진을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찍어놓고 열기를 한다면 그 사진을 이렇게 불러다가 넣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사진 첨부 방식은 개별 사진과 콜라주, 슬라이드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개별 사진을 저는 제일 선호하기는 해요. 밑으로 쭉 펼쳐져서 내려오는 사진이 개별 사진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글을 쭉 읽는 시간이 사실은 포스팅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 블로그를 머무르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2분 몇 초 이렇게가 걸린다라고 하죠.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읽는 시간이 그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개별 사진의 경우는 휠을 이렇게 많이 거쳐서 보게 되는 거라면 이번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몇 개만. 자, 얘를 콜라주로 넣으면은 콜라주는 이런 식으로 메뉴가 펼쳐져서 보여요. 그러면 사진이 많이 배치가 돼서 이렇게 보여질 건데 어떤 레이아웃으로 배치가 돼서 보여지는 거라서 이런 형식으로 펼쳐서 보여지는 게 콜라주.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글을 적기도 애매하고요. 그쵸? 그냥 이 밑에다 글을 적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내가 사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넣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이 화면을 우리가 PC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어디서 더 많이 보냐면 요즘은 모바일에서 더 많이 보죠. 그렇게 본다면 모바일에서 이 화면이 모바일만한 사이즈로 줄여져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1대1로 그냥 이렇게 개별 사진으로 넣는 것에 비해서는 사진이 더 작아 보일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중도도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1대1 사진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몇 개만 선택하고, 제가 작게 선택하는 이유는 빨리 뜨게 하려고.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형 사진인데요. 지금 4개 사진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업로드가 되면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는 슬라이드형 사진이 있어요. 예,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지만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휠을 이렇게 굴려서 보거나 아니면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서 볼 때 이 사진을 그냥 넘어가 버릴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눌러서 볼 그런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개별 사진이에요. 이 개별 사진은 좋은 점은 이렇게 사진과 사진 사이를 클릭하시면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더 적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개별 사진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을 넣었으니까 이 사진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사진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사진을 수정하는 스마트 에디터라는 창으로 나오게 돼요.
사진이 조금 많아졌다 보니까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진이 떴죠. 우리가 부른 사진들이 여기 다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 사진이나 가져온 것들이, 그죠? 자, 그럼 이 사진은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이 사진의 크기를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가 원본은 지금 1080에 192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진의 화질이 어느 정도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크기는 더 큰 사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진의 크기가 크면은 좋기는 좋아요. 일단은 용량이 더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점수를 받는 데는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편집이 불편합니다. 사진의 크기가 너무 크면요, 용량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하나를 저장하려고 해도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서명을 넣겠다,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되게 콩알딱지만하게 나와요. 네, 지금 요 정도 사진인데 제가 서명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런 정도로 지금 보여지네요. 지금 얘가 그래도 저 거는 18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명이 그럴싸하게 보여지지만 어떤 핸드폰 사진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사진 사이즈가 훨씬 크다면은 이 서명이 아마 요만하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포스팅 자체의 크기를 좀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는 900픽셀이에요. 왜냐면은 상세 페이지 기본 크기가 860인 거고, 이 1단형 레이아웃의 기본 크기도 한 900 정도면은 보이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저는 900 정도로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는 있어요. 자, 모든 사진을 900으로 맞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모든 사진의 너비가 900으로 맞춰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서명이 서명 모양대로 그대로 크기가 보여지거든요. 원래 제가 만들었던 서명이 이만한 서명인데 아까는 1800 정도 사이즈였을 때는 되게 조그만하게 나왔고, 만약에 그거보다 해상도가 더 좋게 찍었다면 되게 조그만한 이미지로 보였겠죠? 자, 나중에는 내 블로그에다가 브랜딩을 위해서 이렇게 서명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서명이라는 거를 넣을 때 사이즈를 일일이 그렇게 조그만하게 집어넣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쓰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크기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크기는 모든 사진을 900으로 놓기로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서명에 사이즈대로 모양이 나올 거니까, 네, 요런 정도요. 예, 보기 좋게 아마 배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자르기 회전도 설명드려 볼게요. 이 사진이 지금 세로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자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을 이렇게 당겨서 필요한 만큼만 자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가장자리는 사진을 자르는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를 잘라서 쓰겠다 하면은 사진을 자를 만큼을 정할 수가 있고, 여기 옆에 이거는 회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조금 틀어서 나타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틀어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게 잘랐을 때는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회전은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 또는 9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 좌우 반전을 하거나 상하 반전을 해서 배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 사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맞추지 마시고요. 1대1 사이즈로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럼 1대1로 이렇게 확인해서 자르게 된다면 이건 대표 사진으로도 예쁘게 보여질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라떼 하나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예쁘게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블로그들은요, 대표 사진을 설정할 때 세로 사진 또는 가로 사진으로 넣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로 사진으로 넣은 거고, 얘는 가로 사진으로 넣은 거고. 그랬을 땐 아무래도 양옆에 또는 위아래에 이렇게 흰색 여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1대1로 이렇게 잘라서 올린 사진들의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사진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눈에 띄기는 하죠. 그래서 대표 사진의 경우는 제가 1대1로 잘라서 올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꾸며서 하시면 더 좋긴 하죠. 자, 그럴 때 이용을 하는 게 여기 자르기 회전에서 1대1 자르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필터의 경우는요, 사진들에다가 이렇게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필터 효과가 있고, 필터 효과의 정도는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사진을 하나만 보정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진에 똑같은 필터 효과를 입혀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점점점이 적용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용되었습니다. 떴죠? 자, 그럼 필터랑 다르게 보정은 무엇이냐면요. 사진에 대한 보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동 보정, 밝기, 채도, 선명도 등의 보정을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밝기를 조절을 해보았을 때 원본하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인지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면은 네, 색깔이 많이 바뀌어지는 게 보이죠? 자, 필터랑 보정의 차이점은 필터는 모든 사진에 한 번에 적용할 수가 있다면 보정은 사진 한 개 한 개당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이 좀 너무 어둡게 나왔다 또는 밝게 나왔다 할 때 이렇게 사진 하나에 대해서만 보정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뭐 이 사진도 또 골라서 이 사진은 뭐 밝기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자, 대비는 명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엷게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대비 효과를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블러 같은 경우는 흐리게 하는 효과인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조절하면은 가운데는 선명하고 가해가 흐려지는 효과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위아래가 흐리고 가운데 여기 이 위치가 선명한 효과예요. 블러는 사실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설명드렸고요. 비네팅도 있으니까 메뉴를 설명할게요. 자, 이 비네팅 같은 경우는 로모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고급 카메라에는 가장자리를 이렇게 어둡게 해서 가해가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로모 효과를 낼 때는 비네팅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게 전체가 안 보이니까 좀 불편하죠. 이러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화면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화면에 맞게 그 그림이 좀 축소가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화면 전체에 어떤 효과가 적용이 됐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액자 가겠습니다. 액자에는 하얀 액자, 검은 액자, 둥근 액자 등의 여러 가지 액자 스타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액자는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진이 그만큼 작아지죠. 그쵸? 그러기도 하고 제가 보통 흰색 배경을 쓰고 있는데 약간은 한계가 되어지는 부분이 좀 저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배경 부분에서는 이 액자는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나는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액자예요. 자, 서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명에는 이미지 서명과 텍스트 서명, 템플릿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서명 같은 경우는 책에도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어디 부분에 보충해서 보여지냐면 36페이지. 콘텐츠 발도장 찍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 사진에다가 이런 식으로 로고를 찍어서 박아놓게 된다면 이 사진, 이 포스팅을 보는 동안에 브랜딩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영역 표시를 하는 워터마크 용도로 쓰는 그런 걸 바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런 이미지는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포토스케이프에선 만들 수가 없고 조만간 우리가 배울 포토샵에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 이쁘게 이미지를 만드셔서 내 로고를 이렇게 서명으로 박아 놓는다면 언제든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서명만 키면은 얘가 딱 들어가요. 제가 아까 이미지를 막 찾았나요? 아니죠. 아까 그냥 이거를 넣기 위해서 이미지를 딱 누르니까 얘가 딱 나왔죠. 그래서 서명을 넣기도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서명도 하나 만들어 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서명이 만들어져 있기 전에는 아마 텍스트를 쓰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텍스트는 서명보다 브랜딩이 적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아무래도 이미지랑 글을 같이 보았을 때 더 이해가 되고 또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가 있다라면은 그 브랜드가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이름이면 회사 이름만 딱 쓰기보다는 로고와 함께 같이 써주시면은 훨씬 더 사람의 인지력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는 저런 브랜드 서명을 만드시게 되겠지만 아직은 내가 서명까지는 만들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임시적으로는 아마 텍스트를 서명으로 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 느낌이 조금 다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서명을 넣는 건데 기본 서체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넣을 수는 있으세요. 자, 그 다음 템플릿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뻐 보이긴 하지만 추천은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걸 넣었을 때 그렇게 마음에 들게 딱 들어가지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서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템플릿은 좀 지양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미지 서명을 이걸 넣고 모든 사진에 넣겠다라고 설정하면은 모든 사진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대표 사진에서는 이런 리뷰가 안 찍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때는 이 X를 풀어주시면 이 사진에는 서명이 안 찍히고 나머지에는 모두 다 이렇게 서명이 찍혀 있는 상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엔 모자이크 설명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뒤통수만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모자이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 얼굴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이 학생을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모자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사각형, 원형 이런 형식으로 모자이크를 해주시면은 얼굴이 가려지고요. 픽셀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모자이크를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어딘가를 가셔서 포스팅을 찍으신다. 예를 들어 맛집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 얼굴이 찍힐 일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기 사진을 보았을 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아, 이게 뭐야, 뜨끔할 수도 있고, 왜 또 비밀스럽게 어떤 회담을 가지시다가 그런 경우가 이제 들켰을 때 이제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다음에서 다음뷰던가요? 그 지도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서 이제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이 찍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초상권 문제가. 그래서 거기도 가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초상권을 좀 지켜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려주시는 걸 좀 익혀두셔야 돼요. 자, 텍스트. 요거는 이미지에다가 글을 적을 때 쓰시는 겁니다. 일반과 아트 타입, 말풍선 이런 게 있는데요. 사진에다가 글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열공중 이런 식으로 적으면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서 보이죠? 근데 제 글씨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색깔도 칠해져 있고 뭔가가 편집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여기서 그런 것들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굵게 한다든지 밑줄을 긋는다든지 색상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글자색만 준 게 아니라 배경색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배경색이 없이 보였을 겁니다. 자, 아트 타입. 이 아트 타입는요, 이런 식으로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양을 누르면 그 모양으로 바로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자, 점점 글씨가 이렇게 작아지고 이 틀 안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단 이걸 맞춰서 적기가 힘들고요. 또 글씨를 색깔을 바꿀 때 이 부분만 내가 색깔을 바꾸겠다 이런 게 안 돼요. 물론 색깔은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있거든요. 아트 타입을 적었을 때 이 아트 타입에 대해서 만약에 색상을 바꾸겠다. 그럼 색상을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만 얘가 눈에 띄는 부분에다가 놓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얘가 그렇게 눈에 많이 띄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트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보실 때 조금 이쁘니까 포인트용으로 가끔 한 번, 두 번 쓰겠다. 이 정도는 제가 괜찮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쓰다 보면 조금 불편하신 점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색깔을 일부만 바꾸거나 아니면 테두리를 주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이제 말풍선. 이런 식의 말풍선을 달아줄 수가 있고요. 이 말풍선을 더블 클릭하면 글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체라든지 수정해서 말풍선을 넣는 것 또한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커. 스티커에서는 여기 이런 하트 모양서부터 해서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어요. 꾸미기, 기념일, 시즈널 등의 다양한 어떤 스티커를 이렇게 눌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글씨가 적혀 있는 스티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스티커. 그 다음 이번엔 다른 스티커. 그죠? 그래서 사람 얼굴 가릴 때 저렇게 모자이크로 하기 싫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가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마스크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조금 가질게요. 자,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의 일부분을 자르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별 모양으로 자르겠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학생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별 모양으로 자를 건데, 테두리를 주황색으로 두께를 조금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색으로 주황색으로 이 학생만 이렇게 잘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마스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완료를 하게 된다면 이 사진들이 실제 적용이 돼서 지금 에디터 창에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요거 빠져나간 이후의 사진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 에디터 창을 빠져나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여기 있는 이 서명을 떼어낼 수도 없고요. 하나의 이미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푼다든지 이런 어떤 편집 작업은 더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에디터 창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11시 55분이니까 12시 5분부터 나머지 부분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조금 받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대표 사진이 나는 첫 번째 있는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내가 만약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하겠다. 그럼 사진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이렇게 대표라는 버튼이 뜹니다. 이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얘가 이번엔 대표 사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꼭 앞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있는 게 대표 사진이 돼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는 사진이 만약에 얘가 맨 뒤에 있더라도요. 대표라고 돼 있으면 얘가 대표 사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은 정렬 방식이 이렇게 사진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데요. 여기는 왼쪽 정렬, 다시 한번 누르면 여긴 가운데 정렬, 얘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정렬되는 정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문서너비에 맞게 얘를 억지로 늘리겠다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보시면 조금 깨지기는 하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문서보다 옆으로 더 트여가지고 옆으로 더 넓게 놓겠다 이런 거예요. 사진을 늘릴 때 요거를 이용해서 억지로 늘릴 수는 있지만 원래 사진에 비해서 이렇게 해상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게 대표 사진이 맨 아까 찾을 때 처음 앞에 나온다 그 말씀이세요? 예, 원래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처음 넣은 사진이 대표 사진이 돼요. 대표 사진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일단은 검색을 했을 때 요 앞에 뜨는 사진, 이게 대표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블로그를 찾을 때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블로그 포스팅 중에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사진인 거죠. 근데 이 블로그 사진 중에 보면요, 이 블로그 안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네이버에 보면은 블로그라는 이 탭 안에서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런 사진들이 올려져 있을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이는 사진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대표 사진으로 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필 움직이는 게 하필 지금은 없네요. 근데 만약에 움짤 같은 거를 대표 사진으로 만약에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블로그 검색 탭으로 찾을 때는 여기서 막 움직여서 보여져요. 근데 지금 하필 그런 게 없어서 그러면 한번 뭐 이런 걸 쳐볼까요? 뭔지 뭐 지글지글 굽는 모양이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없네. 네.
찌개? 찌개를 찾아볼까요? 부대찌개? 네, 어떻게 저보다 더 잘. 네, 이런 게 떠요.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게 보여지는데 네이버에서 일반적으로 찾는 건 그냥 이런 식으로 블로그 탭을 들어가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창에다 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블로그 탭에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해서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아까 그 킴스 부대찌개 요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대표 사진이 부글부글 끓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움직이는 사진으로 넣을 때는 어디서 부글부글 끓는 모양이 나타나는지도 일단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에 아까 블로그 탭으로 아예 들어가서 찾는 경우는 그렇게 움짤로 움직여져서 보이니까 혹시 블로그 포스팅을 그렇게 찾아서 보는 사람들한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게끔 한다. 그러면 일단 주목성은 아마 더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노리시는 분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검색으로 안 들어가고 블로그에서 검색을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게 대표 사진이 움짤 저번에 만든 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여러 가지 포스팅 검색된 것들 중에서 지 혼자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기하니까 그걸 더 눌러보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을 노릴 때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거예요. 자, 사진을 넣었는데 어떤 분의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진을 넣었는데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제거하고 싶대요. 간단합니다. 선택하시고 여기 쓰레기통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선택하신 채 딜리트를 누르시면 사진을 쉽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쓰레기통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대표로 넣고 싶은 사진을 바로 대표로 골라서 설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맞추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자, 사진 파트는 얼추 정리를 한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고요. 여기 뒤에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을 옆으로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사진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이동해서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옆으로 붙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가져다가 써볼까요? 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옆으로 붙인다. 가능합니다. 총 3개까지 이렇게 옆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단점은 사진이 작아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PC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PC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본다고 친다면 지금 아마 보여지는 이 화면보다 더 작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진짜 콩알딱지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합치고 싶다라고 해도요. 3개를 합치는 것보다는 최소 이 2개까지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합쳤을 때 사진을 떼는 방법도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 사진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뜯어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놓거나 하면은 사진을 붙였던 걸 다시 떼낼 수도 있고 사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하면은 그렇게 붙여져 있는 사진끼리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사진을 우리가 집어넣으면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삭제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이 학생들이 있는 사진을 삭제를 했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삭제된 사진은 이렇게 바가 그려져서 나와요. 얘는 삭제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실수로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끌어다가 다시 이렇게 배치해서 넣거나 해주시면은 사진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나왔죠? 또는 클릭해서 이렇게 살려도 돼요. 아, 여기 끌어다가 이렇게. 그죠? 클릭이 아니라. 자, 대표 사진 바꾸는 건 이 라이브러리에서도 선택해서 바꾸셔도 되고 사진을 삭제하실 때 여기 대표 옆에 X 보이죠?
요거 눌러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라이브러리에 보관된 사진을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삭제 시에는 본문에 첨부가 되어 있는 해당 파일도 삭제됩니다. 라고 뜨죠. 만약 여기서 확인을 하면은 이쪽에 띄워놨던 포도비누 사진이 삭제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여기다 사진을 불러온 것을 보관하는 곳. 그래서 여기서 되살리거나 삭제하거나 대표 사진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진에 대해선 다 설명했고요. 사진과 사진 사이 아니면 사진 위쪽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커서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내가 글을 적는 거죠. 자, 글을 적을 때는 위쪽에 이런 식으로 서식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체, 어떤 글씨로 어떻게 적을 건지를 여기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었다고 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강조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요. 그러고 여기에서 보시면 블록 지정했을 때 이런 메뉴가 뜰 겁니다. 나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할 거야. 아니면 글씨를 진하게 할 거야. 기울일 거야. 또는 글씨에다 색깔을 어떤 색깔로 줄 거야 등의 설정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인용구로 변경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그 해당 구문이 인용구로 바뀌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인용구로 바꾸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았고요. 다시 이거를 본문으로 가게 할래. 이거는 본문으로 문단 서식을 바꾸는 거예요. 다만 아까 전에 줬었던 건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설정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본문으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어쨌든 제가 강조를 안 할 때랑 강조를 할 때랑 보면 어떠세요? 강조가 안 들어갔을 땐 그냥 까만색 글씨니까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강조를 해놓으니까 그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강조할 때는 색깔을 완전히 빨간색을 쓰기보다도요. 약간은 채도가 낮은 빨간색을 썼을 때 눈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면서도 강조가 되어지는 색이라서 눈에 잘 익혀지는 색이 됩니다. 그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추천 상품이란 데를 강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단축 메뉴 말고 위쪽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밑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취소선이에요. 보통은 가격을 어느 가격에서 어느 가격으로 깎았을 때 취소선을 긋고는 하죠. 자, 여기는 글자 색깔. 더보기 누르면 더욱더 다양한 글자 색을 고를 수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쓰실 일은 없으세요. 자, 여기 T자는 글자 배경색을 설정할 때 이용하시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깔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렬 방식인데 이걸 이렇게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면 해당 문단이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죠.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을 시켜서 보시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전체 선택은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를 누른 채로 가운데 정렬을 하면은 모든 글씨, 그림들이 다 가운데로 배치가 되기도 할 거예요. 컨트롤 A는 아마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컴퓨터 기초를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축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입니다. 자, 요거는 자간인데요. 글자 간의 그 행간인데요. 글자가 기본적으로 행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 180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넓게 주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행간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34, 뭐 평방미터 뭐 이런 식으로 적을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2번을
위로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첨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를 위로 첨자 문자로 쓰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자 문자는 원래 글자, 정각기 글자의 4분의 1만한 글자를 첨자 문자라고 하는데 위첨자랑 아래첨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특수문자를 넣는 그런 기호인데요. 특수문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썼다면 알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음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한글 자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시면은 특수문자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특수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저번에 제가 포스팅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특수문자로 도배를 해놓으시면은 네이버가 싫어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에다가 링크를 걸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론가 넘어가는 하이퍼링크를 걸고 싶은데 글자에다 하이퍼링크를 걸고 싶으실 때는요. 글자를 적고 블록을 지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누르고 링크 URL 주소를 적고 체크를 하시면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해당 URL로 넘어가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바가 표시가 됐죠? 지금은 눌러도 아무데로도 안 가지만 발행하고 나서 눌러보면 네이버로 아마 바로 갈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만 주시면 돼서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줄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위쪽 줄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자, SNS상에서 사진을 가져올 때 SNS 사진을 이용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또는 클라우드에 올린 사진 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영상이에요. 여기 이제 동영상을 추가할 때 들어가는 건데요. 일반 동영상에 동영상 추가를 하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이 있을 때 그런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영상은요, 굉장히 크게도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시간 넘는 영상이라도 한 8기가 되는 영상이라도 넣을 수 있게 네이버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는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시면은 웬만해선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영상은 여기다 이제 제목과 정보, 태그를 적고 완료를 하게 되면은 실제 동영상 탭에서 뜨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하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 안에 동영상을 보게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동영상을 넣으실 때는 제목과 정보, 태그까지 넣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PC로 할 때는 제목을 꼭 적어야만 하니까 간단하게 제목을 연습이라고 제가 적어 볼게요. 정보를 적고 태그를 넣고, 태그는 검색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완료를 하면은 이 동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 진행 중인데 대표 이미지가 여기 지금 조금 있다가 아마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몇몇 가지 그 영상의 썸네일들이 옆에 6가지 정도가 뜨게 되고 그 중에 내가 대표 이미지를 하고 싶은 걸 선정을 해주시면은 처음에 화면에 대표 이미지로 설정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의 대표 이미지는 동영상이 플레이되기 전에 첫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걸리니까 전 좀 취소 좀 할게요. 아쉽게도 이 블로그의 동영상에는요. 얘네가 일단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긴 했어요. 8기가까지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 여기까진 좋은데 동영상을 연결을 한다든지 동영상에다가 글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효과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거는 모바일 부분에 있습니다. 자, 스티커.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귀여운 스티커를 중간에 추가하고 싶으실 때 쓰시고 제거하려면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인용구인데요. 여러 가지 인용구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인용구를 누르고 내용을 적어서 중간에 강조를 주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글이라고 쳐요. 그럼 꼭에다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글씨체를 크게 해서
색깔이라든지 강조를 조금 준다면 아무래도 이 글씨가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겠죠. 이거 기울임이 저는 마음에 안 드니까 기울임 풀게요. 이런 식으로. 자, 구분선. 구분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분선은 사실 블로그 포스팅 하시다 보면 많이 쓰지는 않게 됩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장소. 이건 이제 맛집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포스팅 하실 때 쓰시는 건데요. 장소 추가를 하고 장소명을 여기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컴퓨터 학원을 제가 쳐보면 한일 컴퓨터 학원이 검색이 돼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장소가 맞다면 추가. 그리고 지금 밑에까지 안 보이니까 이게 선택이 조금 힘든데요. 밑에가 원래 보여요. 근데 지금 얘가 선택이 조금 힘드네요. 화면을 제가 크게 해놨더니 선택이 조금 힘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밑에 보면요. 네, 일단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추가 버튼이 있고 그걸 누르면 지도와 함께 이렇게 나오게 돼요. 좋은 점은 모바일상에서는 거기서 바로 눌러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곳으로 내비게이션을 연결해서 찾아갈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는 꼭 장소를 넣으셨으면 합니다. 자, 링크라는 건 URL을 입력해서 넣으면은 링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URL을 그냥 적으면은 그 링크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얘가 이제 네이버를 검색해 줄 거고 확인해서 띄워주는 이런 정도의 링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링크를 연결할 때는 아까 전처럼 글씨를 적어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주소가 바로 뜨게끔 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림을 선택하면 링크가 연결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잘 꾸며놓은 네임카드라고 한다면 그 사진을 선택하면 어디론가 연결되게 할 때는 사진을 선택한 후에 이 위쪽에 이 링크 입력 열기라는 게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URL을 연결해 준다면 얘를 눌렀을 때 어딘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네이버로 연결하면 얘를 나중에 누르면 네이버로 가겠죠. 자, 이번엔 파일 설명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별로 아마 쓰실 일은 많진 않으실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서식을 찾느라고 네이버 어떤 블로그에서 서식을 찾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정보성 포스팅을 해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서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게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정보성 블로그로 유입률을 늘리고자 할 때 어떤 사업계획서나 근로계획서와 같은 꼭 사람들이 찾아서 써야 되는 어떤 서식들을 이렇게 받아서 포스팅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럼 다운을 많이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떤 시기랑 상관이 없이 좀 많이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입률을 높이는 데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해요. 자, 일정. 요거는 사실 별로 쓸 일은 없으실 건데요. 내가 어떤 축제 포스팅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일정을 등록해 놓고 나면은 얼마나 남았다라든지 어디서 어떤 일정이 있다라는 일정 등록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요. 언제 어떤 일정이 있다 이런 게 보여지죠. 자, 소스 코드. 요거는 아마 쓰실 일은 거의 없으세요. 소스 코드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어떤 소스를 적어요. 그러면은 이럴 일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정보성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거든요. 자, 이게 그냥 이쁘게 나온다 이거예요.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코딩이 예쁘게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겠죠? 이게 소스 코드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자, 표의 경우는 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거든. 표를 추가하거나 행을 만약에 내가 이만큼을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행은 내가 셀을 분할을 한다든지 어떤 작업들을 여기서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표에 대한 서식 또한 내가 마음에 드는 서식으로 적용을 해서 글씨를 더 써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비를 맞추거나 삭제까지 다 보이죠? 근데 일일이 여기서 표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이런 서식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냥 붙여볼게요. 한글이나 엑셀에서 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기서 표를 만들고 계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한글이나 엑셀에서 표를 만들어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수정만 하시면 되겠죠? 자, 수식은 수학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서 얘는 넘어갈게요. 사실 이렇게 누르면 분수수식 같은 걸 넣을 수 있다 정도인데 그럴 경우가 아마 여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톡톡은 톡톡을 추가를 할 때 쓰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톡톡이 있는 경우는 톡톡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톡톡이 없다면 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요게 나온 이유는 저는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검수를 거쳐서 이 톡톡이란 아이콘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이런 아이콘이 중간에 포스팅 중에 있다면 누군가가 궁금할 때 이 아이콘을 눌러서 나한테 어떤 상담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상담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글감인데요. 여기 글감을 보시면은 글감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사진이 마땅히 없을 때 사진 검색을 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사진을 찾아보면은 그 사진은 출처가 이렇게 찍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리뷰를 하실 땐 책을 눌러서 여기다가 내가 찾고 싶은 책을 적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찾으면 그게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감을 검색할 때 이용합니다. 영화 포스팅이나 TV 포스팅 같은 거 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쇼핑 포스팅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명을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보면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상품이 있다면 얘를 선택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그냥 집어넣어서 URL을 넣는 것보다 좀 더 깔끔하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용도로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아까 전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일단 PC로 볼 때는 잘 보이지만 모바일로 봤을 때 잘 보일지 궁금하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모바일로도 또는 이 부분을 눌러서 태블릿 화면으로도 어떻게 뜰지를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포스팅을 하실 때 PC만 생각하고 포스팅을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모바일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모바일로 봤을 때 이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PC로 봤을 때 모바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씨가 틀렸을지 확인하는 건 맞춤법 검사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명절 선물 세트를 이렇게 띄어서 적으래요. 그럼 수정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고쳐주죠? 이런 식으로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들을 검색해서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포스팅을 쭉 배우긴 배웠는데 내가 이거를 꾸밀라니까 이쁘게 꾸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위쪽에 템플릿이라는 걸 써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템플릿이 있고 이런 템플릿 모양을 적용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글씨로만 수정을 해서 쓰시는 그런 경우는 깔끔하게 포스팅을 하는 방법이 될 거니까 참고해 보실 만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템플릿도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글씨를 수정해 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을 만들 때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되게 예쁜 포스팅 템플릿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어쨌든 내가 글을 다 적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장을 하거나 발행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내가 글을 적는 중이고 나중에 더 적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포스팅을 다 썼다 또는 덜 썼다 라고 했을 때 내 블로그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저장했던 포스팅을 불러다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글쓰기에 가보면 여기 저장 옆에 9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눌러서 임시 저장글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전에 썼던 글을 불러다가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발행하기 전에 내가 잠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쓰겠다라고 할 때 저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만약에 다 적었고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옆에 이 발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저는 그냥 비공개에다 내볼게요. 주제 선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태그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찾을 만한 거 등의 어떤 태그들, 관련된 태그들을 적고 발행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발행을 할 때도 네. 그게 태그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비누 가게 한다 그러면은 비누 관련된 용어를 다 써놓고 걸리면 글이 들어오는 거죠, 태그가. 최대는 30개까지 늘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포스팅과 관련된 태그들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태그 내가 만약에 검색에 네. 그 태그 안에 들어간 단어가 들어가면은 내게 뜨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비누랑 관련돼 있다고 막 비누곽 이런 걸 적어 놓으면은 나는 비누에 대한 설명인데 비누곽은 비누랑은 또 다른 카테고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곽을 찾는 사람이 비누를 찾는 그런 경우 조금 적겠죠. 그쵸? 어쨌든 태그라는 게 네. 내 글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이 써서 넣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검색창에다가 적을 것들을 내가 여기다가 태그로 넣는 거죠. 검색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는 쉬우실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는 미끼까지야. 네, 어쨌든 발행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이전에 적어놓고 어느 시간에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약을 걸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예약글은 발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걸어놓고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어쨌든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발행이 완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네이버로 바로 가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로 바로 가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제목 이 사업계획서 넣은 거 말고 여기 그림에다가도 링크를 걸었었잖아요. 이 그림을 눌러도 이렇게 네이버로 가진다든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어떻게 조금 연습하실만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상적인 포스팅을 올려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은 에디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본인이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있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오신 게 있다면 그것들을 컴퓨터에다가 먼저 저장을 할 거고요. 그것을 찾을 때 무엇이라고 찾을 수 있을지 검색을 간단하게 해볼 거고 그 검색한 것들을 메모장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글을 쓰는 거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거라서 에디터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건 아마 오늘 이렇게 진행한 걸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